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오늘은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이제 아마도 마지막 미션 임파서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파이널 레코닝 영화 때문에 또 우리의 친절한 토명이 한국에 찾아오셨고요, 내한을 하셨고, 관련해서 저도 나가는 방송마다 다 파이널 레코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톰 크루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역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톰 크루즈라는 배우는 우리가 마지막 무비스타 라는 얘기를 해요. 20세기에는 무비스타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21세기 들어서는 없어졌죠. 마지막 남은 무비스타가 바로 톰 크루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톰 크루즈라는 사람이 스타가 될 수 있었던 탑건, 정말 압도적인 외모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거는 어떤 잘생김의 수준을 넘어섰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톰 크루즈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작품들이 되게 잘 됐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잖아요. 뭐 어퓨군맨 같은 작품도 있었고, 당연히 미션 임파서블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제리 맥과이어라든지, 특히 이제 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는 톰 크루즈의 어떤 외모가 전성기를 넘어서 거의 퇴폐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브래드 피트도 너무 대단했고 그랬지만 진짜 톰 크루즈는 그때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는 무비스타 톰 크루즈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영화관을 찾게 만드는 그 정도의 슈퍼스타인데, 할리우드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죠. 할리우드의 슈퍼스타들이 을에 그렇듯이 자신만의 제작사를 또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제작으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만들죠. 네,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시리즈가 톰 크루즈에게 미친 영향이 전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션 임파서블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영화로서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훌륭하고 사랑하지만, 톰 크루즈라고 하는 역대급 배우에게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미친 영향, 이걸 생각해보면은 저는 좀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톰 크루즈는 제리 맥과이어의 톰 크루즈가 아니라 뭐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탑건 매버릭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고, 액션을 펼치고 스릴러를 하고 스턴트를 하고 몸을 던지고, 진짜 톰 크루즈라고 하는 슈퍼스타가 자신의 몸을 던져가면서 만드는 그런 영화들,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작품들, 스케일 큰 작품들을 만들죠. 근데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저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이 영화, 첫 번째 나왔던 그 영화, 그리고 계속해서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톰 크루즈가 제작을 하면서 이 영화 시리즈가 톰 크루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닐라 스카이에 나오는 톰 크루즈를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요. 갈수록 액션 연기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의 성공이 톰 크루즈에게 준 영향,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물론 2편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오우상 감독 특유의 스타일이라든지, 혹은 뭐 톰 크루즈가 돌려차기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2는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계속해서 모든 시리즈가 다 성공을 했고, 그 모든 시리즈의 성공이 톰 크루즈에게 가져다준 엄청난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톰 크루즈는 어느 순간 미션 임파서블의 그 모습을 계속 가져가려는 듯한 행보를 보여요. 그래서 그의 어떤 진지한 내면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파이널 레코닝이 좀 반갑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죠. 왜냐면 톰 크루즈가 생각할 때, 이 괜찮은데 아직? 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살아있는데, 이거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뭐 한 10편 찍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물론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파이널 레코닝이 아마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저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위대한 업적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우로서의 역량을 좀 더 200%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과거에는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외모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그런 어떤 자신의 연기력, 더 깊어진 그의 얼굴, 주름 사이로 나오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톰 크루즈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 정말 엄청난 슈퍼스타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아카데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사실 외모가 너무나도 뛰어난 배우들이 갖게 되는 어떤 편견, 이런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톰 크루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었고, 톰 크루즈의 연기 인생을 결정지은 작품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60년대 TV 시리즈부터 시작을 했고 2편에서 오우상 감독이 나왔고 3편은 어땠고 4편은 어땠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했었고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실패가 없는 시리즈다 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의 파이널 레코닝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맥쿼리를 만나면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후반기는 크리스토퍼 맥쿼리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3편부터 조금씩 연결성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완전히 엮어준 게 크리스토퍼 맥쿼리였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감독들은 이 시리즈 전체를 아우르는 작품, 과거작이랑 현재작 그리고 미래 작품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만들기에는 한 편만 만들고 가는 감독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쓰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크리스토퍼 맥쿼리라는 감독은 할리우드에서 정말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각본가 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압도적인 작품을 쓴 각본가이기도 하고, 그 크리스토퍼 맥쿼리가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가지게 된 작품 전체를 엮어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로그네이션도 좋았지만 저는 폴아웃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많은 분들이 미션 임파서블은 홀수가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짝수를 좀 좋아하는 좀 이상한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우상 감독의 2가 뭐 졸작이다, 553의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는 이상한 홍콩식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물론 이질적이에요. 이질적이지만 저는 2도 재밌거든요. 그리고 4편 고스트 프로토콜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여러 가지 어떤 변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좋아하는 작품이고, 폴아웃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크리스토퍼 맥쿼리가 이번 작품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과거에 있었던 작품들의 모든 연결고리, 그리고 크리스토퍼 맥쿼리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르적인 그리고 각본의 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시사회로 보고 온 저의 생각에는 정말 토명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끝내는 게 맞다. 저는 이번 작품에 실망했어요. 파이널 레코닝 보면서 많이 힘들었고요.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미션 임파서블 중에서 제일 재미없었어요. 그게 파이널 레코닝입니다.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저의 세 번째 책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인생영화 20일이라는 책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영화 평론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낸 세 번째 책이고요. 평론집으로서는 최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매블쇼의 시네마지옥이라는 코너에 매주 출연하고 있는데, 6년 동안 출연하면서 진짜 많은 추천작들이 있었거든요. 그 추천작 중에서 정말 이 작품은 꼭 한번 보면 좋을 법한 작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21편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추천한 작품 중에서만 고른 게 아니고 4명의 평론가분들이 계시죠. 최강희 평론가님, 거의없다님, 저 전찬일 평론가님, 이렇게 이분들의 추천작 중에서 각 5편씩을 뽑았고요. 그리고 최욱씨의 추천작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21편의 각각의 평론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이 영화를 추천했을 때의 매블쇼 시네마지옥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썼고 최선을 다했는데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꼭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영화 21입니다. 그리고 제가 6월 8일에 그 미니 북 콘서트를 합니다. 아래에 제가 링크를 다 걸어 놨을 거예요. 아래에 링크를 보시고 미니 북 콘서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미션 임파서블의 줄거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그 각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불가능한 미션이 제시가 되고, 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전을 수립하고 위기에 빠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결국은 모든 일을 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또 핵무기 같은 거, 그쵸? 인류 전체가 파괴될 위기, 그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이 이단이라는 인물, 에단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 IMF라고 하는 팀이죠. 우리한테는 IMF가 국제통화기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임파서블 미션 폴스,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그런 팀인 거죠. 미국의 팀이고 다른 여러 이제 첩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오고 그런 시리즈죠. 항상 이제 5분 후에 사라지는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서 미션을 듣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합니다. 전편에서 이어져서요. 전편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사의 죽음. 저는 그 일사의 죽음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데드 레코닝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작품에서 두 가지를 기대했었습니다. 하나는 일사의 부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션 임파서블 1편에 나왔던 미션 임파서블의 4편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4편에서는 다른 사람이 했지만 어쨌든 내려오는, 아시죠? 와이어를 메고서 몸을 쫙 펴고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한 번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아쉽긴 했어요. 어쨌든 전작에서 얘기가 나왔던 엔티티 사건으로 인해서 디지털로 된 기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설정, 상대가 완벽한 인공지능이고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엔티티에게는 첫 번째로 실체가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를 상대할 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단이라는 인물이 활약할 수 있는, 엄청나게 활약할 수 있는 조건을 인위적으로 맞춰줬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엔티티와의 두 번째 싸움이 이어집니다. 이 작품은 초반부부터 나오는 게 바로 톰 크루즈와 이단과 미션 임파서블에 대한 아주 긴 헌사예요. 그러니까 전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주르르르 설명하고, 엔티티에 대해서 마구마구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톰 크루즈가 야 지금까지 세상을 몇 번을 구했는데 너네 그거 아직 다 안 봤어? 이때도 이렇게 세상을 구했고 이렇게 구했고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미국 대통령의 입으로 얘기를 해줘요. 미국 대통령은 흑인 여성입니다. 그거를 쭉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들어갈 때부터 저는 이제 작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엔티티를 없애는 방법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대단한 첩보 작전이 있을 것 같고 반전이 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파이널 레코닝은 이 흐름 자체가 거의 반전이 없어요. 거의 반전이 없고, 뭔가 뒤통수를 맞았다라든지 이런 식의 전개가 하는 미션 임파서블 특유의 전개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엔티티를 잡아야 돼요. 그 잡기 위한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불가능한 미션, 전 세계의 모든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며칠쯤 지나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뭐 북한, 뭐 인도, 이 많은 나라들의 핵무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로 발사돼서 완벽하게 파괴되는, 지구 전체가, 인류가 멸종할 위기, 그거를 이제 엔티티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영국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이 순서대로 함락돼요. 엔티티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미국이 남죠. 미국은 선택권이 있어요. 대통령에게는. 어떤 선택권이냐? 엔티티가 미국마저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핵무기의 제어권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시점 바로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핵미사일을 날려야 된다. 어디에 날리냐?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각 나라의 그 기지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 도시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공격해서 다 파괴해버리면 인류의 멸종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죽을 거라고 생각되냐? 한 1억 명 죽을 것 같다. 1억 명을 죽여서 70억 명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국에도 핵을 쏴야 됩니다. 대통령은 그런 거예요. 근데 희망은 이제 이단에게 걸고 있는 거죠. 이단에게 걸어서 이 시간 동안 미국 대통령이 버티고 있을 테니까 그 시간 동안에 엔티티를 파괴해라. 혹은 엔티티를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브리엘이라는 빌런이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가브리엘도 엔티티에게 저항할 수는 없고 자기도 엔티티를 어떻게 해보려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메인 빌런은 엔티티라고 하는 존재인데, 얘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는 실체가 없어요. 어떤 걸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분들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해킹하거나 뭐 바이러스 쓰거나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겁니다. 엔티티를 이제 무력화할 수 있는 코드를 개발을 하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은 역시 루터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누굽니까? 루터는 미션 임파서블에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아마 미션 임파서블의 1편부터 지금 여기 데드 레코닝 8편까지 나온 인물은 저는 루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루터가 해결해요. 디지털 기기 안 되는데 어떡하냐? 수공예로 만들어요. 수공예로.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거 보면서 저는 참 저럴 줄 알았는데 진짜 저렇게 하네 라는 생각이 든 게, 자기 혼자 이런 공방 같은 데서 수공업으로 엔티티를 지배할 수 있는, 엔티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를 가지고서 어느 잠수함 안에 있는, 그 잠수함에 그 소스 코드를 넣기 좋게 돼 있는 그게 있어. 그걸 집어넣으면은 이제 엔티티를 공격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엔티티를 공격할 때 엔티티를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걔를 어떤 물리적인 드라이브, 그러니까 한 360테라 정도 된다는 그 이상한 드라이브가 있어요. 아무튼 있다고 쳐. 뭐 여기는 다 그런 거죠. 그 드라이브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자기가, 이것도 1편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오마주거든요.
1편에 나왔던 장소로 가서 그 안을 엔티티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드라이브를 꽂아놓으면 엔티티의 본체가 거기로 쏙 들어올 것이다. 그때 이거를 빼면은 얘를 가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낸다. 그러니까 그 엔티티를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를 모으러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좌표를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루터가 만든 소스 코드는 빼앗겼어요. 그리고 루터가 사망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루터가 폭탄 해제하면서 죽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리즈는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브리엘한테 그걸 빼앗겼고 잠수함으로 가서 탈출을 하고, 그리고 최종 싸움이 있을 장소로 돌아가서 결판을 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액션들이 있고요. 엔딩에서는 뭐 당연히 해결을 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를 풀어요. 토끼발이라는 게 뭐였는지 아느냐? 토끼발은 사실 이런 거였어 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1편에서 잠깐 나왔던 엑스트라, 잠깐 나왔던 인물이 이번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재미가 있느냐? 미션 임파서블은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파이널 레코닝도 보통은 합니다. 재밌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 특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다 보시고 좋아했던 분들한테는 정말 헌사처럼 느껴지고 선물처럼 느껴지고 너무 의미가 뜻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의미만으로 영화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재미가 없었다 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 재미가 없었냐? 일단 첫 번째,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헌사도 좋고 많은 작전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도 좋았는데,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너무 좋았죠. 하지만 그게 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해. 그래 알겠어. 과거에 이단이 무슨 희생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고 그런 거 알겠는데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말을 듣다가 지쳐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잠수함 장면인데, 이 작품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시면 가장 인상적인 미션 임파서블의 액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두 개를 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는 잠수함, 하나는 비행기, 이 두 개인데 경비행기 탄 거.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잠수함 씬을 생각을 해보면 잠수함 씬은 그 물 속으로 들어갈 때부터 물론 액션을 훌륭하게 했어요.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잘 짠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끝나도 끝나지 않는 그런 몰아치는 액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질식할 것 같은 액션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너무 지루해요. 보는 내내 너무 지루하다. 이런 액션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잠수함 속이다 보니까 사람이 보는 순간에도 답답하고 움직임도 느리고, 물론 위기가 계속 오고 헤쳐나가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길고 지루하고 견디기 어렵게 만들어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보면서 지루하다고 느낀 거는 처음이에요. 지금 8편까지 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비행기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비행기 씬도 미션 임파서블 다워요. 미션 임파서블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톰 크루즈의 스턴트 액션이잖아요. 그 엄청난 슈퍼스타가 자기 몸을 던지면서 실제로 그 모든 액션을 수행하는 그 모습이 좋은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정말 이런 표현이 좋진 않지만 오줌이 마려운 것 같은, 손발이 막 저릿저릿한 그런 액션을 보여주거든요. 너무 좋은데 비행기 씬도 너무 길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파이널 레코닝은 길다는 느낌, 길고 좀 힘들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보면 재밌어요. 약간 비슷한 거죠. 탑건 매버릭에서처럼 수없이 자신에 대한 사망 플래그를 마구마구 세워놓고 이제 난 죽을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거 세워놓고 끝까지 죽지 않는 그런 이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놀라움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미션 임파서블 스러운 약간의 반전 요소들, 장관이 이제 대통령을 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총한자로 빌려주게 라고 했는데 막상 진짜 누군가가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대통령을 맞고 암살자를 처리하는 국방부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진짜 영화는 영화구나,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저런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군인 정신을 발휘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지키고 적을 사살하는 그 모습에서 이것이 미국 영화?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죠. 뭐라고 할까요? 미국스러운 어떤 국뽕 같은, 뭐 그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리웠던 인물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지만 헌사로는 이미 충분한 것 같고요.
어쨌든 2단은 또다시 세상을 구했고 미션 임파서블은 이번에도 성공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엔티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존재감이 없죠. 그러니까 엔티티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은근히 이게 되게 빌런 설정이 전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가 AI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는 엔티티이기 때문에 정말 그의 존재가 스멀스멀 우리를 막 압박해 올 것 같은데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하면서 뒤로 갈수록 느껴지는 거는 엔티티라고 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가브리엘과 어떻게 싸우느냐, 가브리엘에게서 어떻게 뺏어내느냐, 미국 정부의 견제는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단이 어떻게 작전을 성공하느냐, 그 동료들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과연 눈 깜짝할 사이에 그거를 뺄 수 있겠느냐,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게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빌런으로 인한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파이널 레코닝은 제일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의 역사에서는 가장 졸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액션이나 이런 전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쨌든 엔티티를 물리적 드라이브에 가두고 그거를 빼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빼면은 엔티티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너무 늦게 빼면은 엔티티가 들어오자마자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러요. 그 찰나의 타이밍을 딱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어느 정도인지가 정확하진 않아. 눈 깜짝할 사이라고만 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영화가 만약에 여자 주인공이 그거를 딱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다 죽었다 이런 결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미 긴장감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의 연출이 끊고 불 들어오자마자 딱 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그냥 바로 빼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걸 보면서 와 해냈다 이게 아니고 그냥 허탈한 웃음? 그런 식의 연출을 해야 됐나? 너무나도 긴장감이 없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탁 풀리는 게 너무 풀려버리니까 이 긴장이 확 풀리는 게 좀 아쉬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작품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 폭탄, 기폭장치 때문에 사람이 죽고 도망가고 이런 기믹들을 너무 여러 번 반복했다는 점이라든지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단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헌사가 좀 지나치니까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톰 크루즈의 어떤 본인의 인생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톰 크루즈가 그동안 열심히 했고 영화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특히 미국 영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톰형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톰 크루즈 대단한 배우죠.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사람도 되게 완벽하게 본인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프라 쇼에 나와서 방방 뛰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인물이고 또 이제 뭐 종교적인 문제 이런 걸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톰형 정도면은 세계 최고의 영화 배우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3시간 동안의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고 좀 지루하다. 그리고 영화의 끝을 장식하는 그 마지막 영화 치고는 스케일이 작게 느껴진다는 점. 액션도 뒤로 갈수록 훌륭했지만 미션 임파서블의 다른 작품들에서 보여줬던 다른 여러 액션들에 비견할 만큼의 압도적인 면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는 점. 그 부분이 물론 잠수한 장면을 표현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게 저는 좀 패착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잠수함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주 많은 자본과 시간과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잠수함 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좀 어려웠다고 하죠. 이번 작품에서 톰 크루즈의 발목도 부러졌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택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션 임파서블의 마지막 엔딩, 미션 임파서블의 끝을 장식하는 작품으로서 파이널 레코닝은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고 톰 크루즈는 헌사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지만 영화 자체로 봤을 때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저로서는 재미없는 작품이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영화였으면 저는 미션 임파서블에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그리고 파이널 레코닝이 만약에 폴아웃 정도의 완성도로 나왔다면 그랬다면 저는 정말 이 작품 정말 훌륭하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면서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라든지 혹은 지나치게 편의적인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에 모든 게 있고 벗기면은 톰 크루즈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 뭐 당연히 미션 임파서블의 시그니처로서 등장하죠. 그리고 이단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리스펙트 충분히 받을 만한 톰 크루즈에 대한 리스펙트도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에 대해서 평점을 내리자면 저는 10점 만점에 6점 별점으로 하면은 3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락 영화로서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화관을 찾아서
가셔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영화는 맞지만 과거에 여러분들이 봤던 미션 임파서블의 그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완벽하게 짜여진 보고 나면은 와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다 하면서 나오는 그 정도의 완성도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전한 톰 아저씨가 있지만 조금은 아쉬웠던 파이널 레코닝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